안녕하세요, 블랑쌤입니다. 슬슬 날씨가 더워지면서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장 속에 올해만큼은 꼭 입어보고 싶다는 예쁜 비키니나 머슬핏 티셔츠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시죠? 올해는 반드시 입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다이어트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실패도 정말 많이 해봤고요. 웬만한 다이어트 다 해본 것 같아요. 무슨 저탄고지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별거 다 해봤어요. 다이어트를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해본 다이어트 유목민으로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다이어트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는 단순해요. 우리가 먹는 것만큼 사용을 하면은 살이 찌지 않지만 먹는 것만큼 사용을 못 해주면은 이게 살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배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양이나 뭐 사용하는 정도 이 정도지 나가는 양은 조절을 할 수 없어요. 뭐 소변을 많이 넣어라, 대변을 많이 봐라,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언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 들어오는 섭취하는 양을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고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먹는 양을 줄이는 방법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황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예를 들고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그냥 굶는 다이어트입니다. 극한의 다이어트. 보통 다이어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욕이 넘쳐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런 다이어트입니다. 뭐 토마토 다이어트니 해독 주스 다이어트니 해서 한 가지 종목만 주구장창 그것만 먹고 나머지는 아예 안 먹는, 그렇게 되면 한 2-3일 정도만 해도 한 3-4kg 쑥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도 이거 처음에 다이어트 뭣도 모르고 했을 때 해독 주스 만들어서 사과랑 케일이랑 이런 거 갈아서 이틀 정도는 먹었는데 진짜 한 3kg 정도는 빠졌어요. 너무 기분은 좋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쫄쫄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빠져나가게 해서 순간적으로 살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게 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이 빠지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얼마 있지도 않은 그 작은 근육들을 손실을 줘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최악의 결과까지 이어집니다. 갑자기 기초대사량, 뭐 골격근량 이런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골격근량이 높은 사람은 기초대사량, 즉 하루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열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격근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겁니다. 기초 대사량이 조금 이해가 어려우면 차로 따지면 뭐 연비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연비가 되게 안 좋은 외제차 같은 사람이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연비가 안 좋아서 이걸 다 열량으로 소모를 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빼빼 마른 근육이 하나도 없는 뭐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연비가 아주 좋은, 뭐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그런 경차라고 볼 수 있어요. 양을 조금만 늘리더라도 살로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갑자기 왜 극한의 다이어트, 뭐 해독 주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게 되고, 근육이 없으면 기초 대사량이 줄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고스란히 찌는 그런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의 다이어트 한 2-3일 정도 할 때까지만 해도 뭐 3-4kg 쑥쑥 빠지니까 이제 곧 있으면은 내가 목표한 체중까지 금방 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이 극한의 다이어트를 일주일 이상 1년 가까이 꾸준하게 할 수는 절대 없어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초 대사량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좋지 않고 살이 찌는 체질로 몸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란 말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영양 불균형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 같은 것도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진료 오시는 분 중에서도 이런 극한 다이어트를 하시고 대상포진에 걸려서 오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극한의 다이어트의 문제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요요가 엄청나게 잘 온다는 겁니다. 요요 현상이라는 거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신체는 항상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체중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무게는 항상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의학 용어로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체중 조절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쉽게 비유를 들면 에어컨 리모컨 온도라고 보면 돼요. 에어컨 리모컨 온도가 뭐 예를 들어 24도로 설정이 돼 있으면요, 우리 실내 온도가 30도건 뭐 18도건 24도로 가려는 그러한 성질이 이런 체중 조절점이랑 비슷합니다. 우리 몸무게가 갑자기 극한의 다이어트로 5kg 빠졌다고 해도 세트 포인트 자체가 우리 원래 몸무게의
설정이 돼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핵심은 바로 이 세트 포인트, 체중 조절점을 변경을 해주는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걸 조절할 수 있을까요? 3개월 이상 동안 변화된 체중을 유지를 하면 우리 몸에서 세트 포인트 자체가 이 변화된 체중으로 설정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요요 없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굶는 다이어트, 극한의 다이어트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다이어트 방법,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은 요즘 들어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셀럽 분들, 연예인 분들이 많이 해서 좀 인기가 많은 트렌디한 다이어트 방법이죠. 실제 의학적으로 검증이 많이 된 과학적인 다이어트 방법이고요. 이 구체적인 방법은 하루 24시간을 16대 8로 구분을 해서 16시간 동안은 밥을 아예 먹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8시간 동안 평상시에 먹던 식단을 그대로 해주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아까 첫 번째 소개해드린 극한 다이어트에 비해서 훨씬 쉽고, 맛있는 음식을 평상시대로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게 솔깃하죠. 어쨌든 이 간헐적 단식의 핵심적인 원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있어요. 갑자기 뭔 어려운 말이 나왔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인슐린이 항상 많아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얼굴 천재 차은우 씨 보면은 맨날 잘생겼다 잘생겼다 소리 들으시면서 살 텐데,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잘생겼다 소리 들어도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님 말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을 여기에 가져온다면요, 차은우 씨처럼 잘생겼다는 소리에 너무 익숙한 그런 분을 한 달 동안 아무 사람도 없는 시골에다가 던져 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뒤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시면 잘생겼다 소리를 한 달 만에 들으시면 다시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 간헐적 단식은 다시 말해서 인슐린에 절여져 있는 우리 뇌를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인슐린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혈당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인슐린을 얼마 동안 낮게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조금만 인슐린이 분비돼도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면 혈당이 낮아지고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간단하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돼서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뀐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방법마저도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16시간 공복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이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평상시에 먹던 음식, 아니면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저는 이 16시간 동안 이 억제된 분노를 8시간 동안 표출을 했어요. 8시간 동안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해서 맨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러니까 평소에 24시간 동안 먹는 열량보다 더 많은 열량을 이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도 나한테는 정말 맞지 않는 다이어트법이구나 해서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세 번째 다이어트 방법, 하루 지방 30g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안착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간단해요. 이름처럼 하루 지방의 섭취량을 제한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자기 몸무게 그람수만큼 지방을 섭취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70kg인 남성분은 하루에 70g 정도의 지방을 먹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저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인 30g 정도만 먹는 걸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4kcal, 4kcal, 지방만 9kcal예요. 다시 말해서 지방이 가장 이 가성비가 좋은 연료인 거죠. 하지만 그 가성비 좋은 연료, 지방을 하루에 30g 정도로 제한을 하게 되고, 나머지 기초대사량을 채우려면 이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로만 채워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게 차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탄수화물을 아무거나 집어 먹어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되도록이면은 쌀이나 밀 이런 정제된 당 말고 정제되지 않은 호밀이나 아니면 현미, 고구마 이런 거 위주로 깨끗하게 드시면은 다이어트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저는 물론 매번 성분표를 봐가면서 하루 지방량을 체크해가면서 먹는 게 조금 번거롭기는 했어도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괜찮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에도 부담이 없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이 방법이 제 다이어트 방법에서 거의 최종 정착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방법을 알기 전까지 말이죠. 마지막 방법은 바로 금단의 비기 현질입니다. 아니 무슨 게임도 아니고 현질이냐 하실 텐데요. 다이어트에도 현질을 하는 사람들을 이기기 어려워요. 제가 애용한 방법은 바로 이 삭센다입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혈당을 낮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줘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의 분비량을 줄여서 식욕을 잡아주는 그런 원리죠. 이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게 되면 거의 24시간까지 효과가 유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12시간 정도까지 효과가 점점 올라가다가 12시간 정도 뒤부터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침 일찍 이거를 받게 되면 저녁 11시, 12시쯤에는 배가 고파서 야식을 찾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이른 아침에 맞지 마시고 점심 먹기 전에 오전 10시나 11시쯤에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사용법을 듣고 많이들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직접 주사를 해야 돼요. 이 주사라는 얘기 듣고 다들 도망을 많이 가시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그런 주사 바늘이 아니고요. 삭센다는 펜니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얇은 주사 바늘을 사용을 해요. 직접 아랫뱃살을 잡아서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정말 통증 못 참거든요. 이거는 참을만 해서 꾸준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아침 10시에서 11시쯤에 한번 맞게 되면은 하루 종일 식욕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또 신기한 게 탄수화물 중독인 분들한테는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저도 빵이랑 면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 삭센다 맞고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가격이죠. 한 펜당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면 의미가 없는데 이 한 펜에 보통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합니다. 용량은 총 18mg이 들어있고 한 번 사용할 때 보통 0.6mg 혹은 그거보다 점점 용량을 늘려서 최대 3mg까지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0.6으로 꾸준하게 사용을 해도 효과를 충분히 봤고요. 0.6으로 사용하면 한 30일 정도 쓸 수 있죠. 한 달에 9만원 정도면 살을 충분히 많이 뺄 수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런 완벽해 보이는 시술에도 부작용은 당연히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소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변비라든지 아니면은 메스꺼움, 구역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시기 어렵다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도 하나도 없었고 효과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한 3달에 걸쳐서 거의 10kg가량 감량을 했어요. 이 삭센다랑 안 맞는 분들, 삭센다를 쓰고 나서 너무 구토감이나 변비가 너무 심한 분들은 다른 다이어트 약을 추천해 드리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 나가는 식욕 억제제인데 그런 약들은 뭐 다른 불편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불면증이라든지 두근거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삭센다를 먼저 써보시고 그래도 불편한 게 많다 하시면 이런 식욕 억제제를 쓰는 걸 좀 추천해 드리죠. 식욕 억제제를 처방을 해드릴 때 보통 병원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같이 나오는 약 중에 지방 흡수 억제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약을 드신다고 하면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을 흡수를 하는 걸 방해를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이 같이 들어있다면 절대로 고지방식이 대표적으로 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거나 회식할 때 이 약 먹고 가시면 진짜 곤란해질 수 있어요. 제 아는 분들 중에 실제로 이 약을 드시고 깜빡하시고 회식을 가신 거예요.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고 그날 바로 실수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 아플 때 똥방구라고 하죠. 그런 거 나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과 제가 안착한 방법 그리고 추천하는 다른 보조 기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만나요.